자, 우리는 예제 5번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32이고 세로가 20인 애를 네기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서 부피가 1000인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네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접어진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이때 가로의 길이는 30-2x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20-2x가 될 거고요. 높이는 x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부피는 밑넓이 30-2x에 20-2x 곱하기 x, 여기 부피인데 이 문제에서 부피는 100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2를 끄집어낼 수 있죠. 2에 15-x, 요건 2를 끄집어내서 10-x, x. 그럼 좌변우변 모두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1000을 4로 나누면 250이죠. 정리해 주시면 앞에 거 두 개만 먼저 정리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50에 x를 곱해주고 정리해 주시면 이걸 가져올까요? x 3승 마이너스 25x 제곱 플러스 150x 마이너스 250은 0입니다. 자, 얼마를 대입해 줘야 되느냐라고 보면 250의 약수를 대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5배수 느낌이니까 먼저 5로 뭔가를 한번 되는지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그럼 5, 1은 5에다가 마이너스 20, 5, 20, 마이너스 100, 50, 5, 25, 250이니까 감사하게도 딱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5에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50이 0입니다. 그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5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값이 근해 공식에 대입해주면 10에다가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10 뿔마 루트 50이 될 거예요. 이때 x-2x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x는 10보다는 작은 수로 결정이 돼야만 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때 나오는 x는 5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건에 맞겠네요. 그 다음에 10 플러스 루트 50, 얘는 10을 넘어서는 값이니까 안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루트 50, 루트 50이 얼마쯤이에요? 7점 얼마죠? 그쵸? 따라서 요거는 10 마이너스 7점 얼마를 해주면 뭐 2점 얼마의 값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부피가 1000이 되기 위해서는 x 값이 5이거나 10 마이너스 루트 50이면 되겠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죠? 예제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같은 문제죠. 24였던 한 변 길이가 24인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냈습니다. 이때 부피가 800이 되도록 정사각형을 접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길이를 x라고 해주면, 여기를 x라고 해주면 여기는 24-2x가 되겠죠. 그럼 부피 v는 24-2x의 제곱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네. 그게 800이래. 여기 2로 묶어서 제곱으로 나가면 4가 되겠죠. 그럼 12-x의 제곱이에요. 그게 800이니까 4로 나누시고요. 200. 좌변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4x에 더하기 144에 x를 곱해줄 거니까 x 3승에 24x 제곱에 그 다음에 144x에 마이너스 200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얘가 무엇을 대입해서 0이 되는지 어떤 조립제법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되니까 200의 약수 중에서 가능한 것들을 천천히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200의 약수니까 2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1은 2에다가 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4, 100이죠. 200이죠. 감사하게도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이꼴 제로가 되는 x값은 2일 수도 있고요. 요 2차 방정식에서는 11에다가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21의 마이너스 100이니까 21입니다. 따라서 x값이 3개 나오는데 24-2x는 양수해야 돼요. 즉 x는 1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죠? 12보다는 작은 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x는 2 가능하죠. 그 다음에 11 플러스 루트 21은 안 되고요. 11 마이너스 루트 21은 가능한가 봤더니 루트 21이 대략 4점 얼마죠? 그럼 빼주게 되면 6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2일 수도 있고요. 11 마이너스 루트 21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이요. 그 다음에 5-2번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에 일단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1cm 줄이고 세로의 길이가 높이를 2cm 늘려서 직립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한 변 길이가 x인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처음 부피는 그래서 x3승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가로만 줄이고 세로하고 높이는 늘렸다 되어져 있어요. 가로는 x-1이 될 거고 세로하고 높이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럼 그때 부피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x-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정육면체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처음 정육면체 x3승 부피의 2배와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이걸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좌변을 전개해주면 제곱을 먼저 정리해 줍시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에다가 x-1이 곱해질 거니까 얘는 좌변은 x 곱해지면 x 3승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럼 좌변에 있는 애들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서 정리해 볼게요. 2x 3승하고 x 3승이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 3승 3x 제곱이었으니까요.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0이고요.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제로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1 마 3에 0에 4 마이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를 대입해주면 1에다가 마이를 마4 4에다가 마4 그럼 주어진 건 인수분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니까요. 완전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2인 거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검산해 보시면 2는 대입해주면 여기가 2니까 8이고요. 1에다가 1에다가 4죠. 4에다가 4니까 16이다. 그럼 처음 부피의 2배인 상태가 맞다 이거죠. 5-2번입니다. 다음에 5-3번이요.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밑면의
한 변 길이의 2배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XX, EX 이렇게 하자. 이때 위에서 2cm 잘랐더니 남은 부분의 부피가 96이었다. 처음 상자의 높이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EX는 처음 거니까 처음은 요 토탈이 EX죠. 그러면 나중의 높이는 EX-2가 되겠죠. 즉 나중 부피는요. 밑넓이는 X제곱으로 똑같을 거고요. 높이는 EX-2가 되겠죠. 얘가 96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2를 끄집어내서 나눠줄게요. X제곱에 X-1이 48이면 되겠죠.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8은 0이 되겠네요. 그럼 48의 약수 중에서 이꼴 제로가 되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대략 작은 수는 안 되고요. 48 없애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8이니까 되겠죠. 그러면 1 마일 0 마이너스 48 4로 한번 조립제법을 해보자 이거죠. 4로 해주면 4야 4 3 4 3 12 12 48 0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2는 0인데요. 두 번째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은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니까 허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여기가 아니고요. x는 4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처음 상자의 높이를 구해라 그랬죠. 처음 상자의 높이는 2x였으니까 4, 2, 8이다 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와 같은 원기둥이 있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을 뭐 x 이렇게 해주면 반지름이 x면 높이도 x이다. 일단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 놓고 또 읽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를 각각 1cm만큼 느린 원기둥의 부피는 처음 부피의 2배보다 11만큼 크다 그랬어요. 이때 처음 원기둥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처음 길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처음 부피는 밑넓이는 파이 x제곱이죠. 높이는 x니까 이게 처음 부피입니다. 나중 부피는요. 1씩 늘렸다 그랬으니까 파이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곱하기 x 더하기 1이죠. 됐나요? 그랬더니 처음 부피를 2배 한 거보다 11파이만큼 더 크다 그랬으니까 2배 해주고 11파이를 더해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일단 파이로 나눠주시면 2x3승 더하기 11이 될 거고요. 파이로 나눠주면 x 플러스 1의 3승이죠. x 플러스 1의 3승은 x3승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입니다. 좌변으로 다 이항시킬게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은 0이죠. 그럼 조립제법을 해줄 거예요. 또 그러면 10의 약수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10의 약수 중에서 되는 게 있느냐라고 1은 안 됩니다. 그럼 2로 먼저 해볼까요? 뭐 2나 5쯤 되겠네요. 자, 2를 먼저 해봤더니요.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5, 10 마이너스 10 0 감사합니다. 그러면 x-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네, x 값들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처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연수라 그랬죠. 따라서 처음 반지름의 길이는 2다라고 나왔습니다. 5-4번이요. 자, 이제 6번으로 갑시다. 6번은 전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풀었었는데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여기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요 3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되어져 있는 상태일 거야. x-알파, x-베타, x-감마죠. 그럼 요 3차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의 x 3승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처음에 있던 a로 묶을까요? 처음에 방정식도 a로 그냥 묶어줄게요. 그럼 x 3승 더하기 a분의 b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c의 x 더하기 a분의 d 이 각각이 항등식일 테니까 우리는 요 관계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a분의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여기 a분의 c겠죠. 각각 곱해준 겁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지우면 안 되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해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는 얻어서 문제 활용을 해서 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제 6번입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한 사실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끄집어내 볼까요? 자, 얘는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에요. 두 번째 각각의 곱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해보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예요. 요 세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문제를 쳐다보자 이거죠. 자, 1번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분해 줄게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 주면 자, 위에 있는 요거는 이게 베타 감마를 곱해주면 여기가 베타 감마가 되겠죠. 알파 감마를 곱해주면 감마 알파가 되겠죠.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즉 분자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였고요. 각각의 곱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우리는 역수의 합은 2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1번 됐죠? 자, 2번은 제곱입니다. 자, 요 제곱은 우리는 앞에서 충분히 연습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우리가 찾은 거에 의하면 1이었죠. 1, 그 다음에 각각의 곱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요 문제의 정답은 9가 되겠네요.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복잡해 보이네요.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도 3번은 여기 있는 요 2번에 있는 상태를 제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에 알파, 베타 제곱,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감마일 테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공통으로 나오겠죠. 그럼 2배의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것만 연산해 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모두의 합은 아까 1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4만큼을 제거했더니 16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2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에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입니다. 얘는 기본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요. 다른 고민도 해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곱셈 공식에 충실하게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자, 아는 것들을 우리 대입해 볼게요. 여기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보면 여기다 놓고 봅시다. 이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면 여기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1에다가 제곱은 2번에서 계산했죠. 9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면 플러스 4니까 우변은 13이다. 그러면 6이 넘어가주면 제곱의 합은 7이 되겠네요. 3승의 합은 7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우리는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3승 공식이 혹시라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런 느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알파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3승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그럼 알파 3승은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2죠. 베타 3승도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2죠. 감마 3승도 감마 제곱 플러스 4 감마 마이너스 2죠. 그럼 좌변의 합이나 우변의 합이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건 세로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로 더했더니 그 값은 2번에서 9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더했더니 모두의 합은 1이었으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로 쪼로롬 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3에서 6을 뺀 7이 정답이다. 이렇게 크로스로 검증을 해보시면 4번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포맷이 될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오른쪽이 6-1번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는 걸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고요. 각각의 곱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고요. 그럼 3이죠. 그 다음에 모두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6이에요.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 줄 거니까 얘는 감마를 곱해 줄 거예요. 얘는 알파를 곱해 줄 거죠. 얘는 베타를 곱해 주면 돼요. 그럼 1번을 통분해 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죠.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6이고요.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전개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전개를 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그 다음에 1이니까 1 하나면 나머지 베타 감마. 그러면 즉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고요. 1에 대해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형태일 거예요. 그럼 전개를 했더니 알파 베타 감마가 6이었죠. 각각을 곱해준 게 3이었죠. 더해준 게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 9-1이니까 이 문제 정답은 8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인수분해해서 풀어가 볼게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만 구해주면 돼요. 얘는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해주시면 되죠. 얼마인가 봤더니 제곱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4. 그 다음에 각각의 곱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요 값은 마이너스 2였나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2였죠. 그 다음에 각각을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2, 5, 10이네요. 3번은 10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봤고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특수한 형태 내가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2번과 같은 형태는 꽤 자주 만나는 형태의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번역하는 걸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예요. 이렇게 해놓고 네가 구하려고 하는 걸 잘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구하려고 하는 게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에 무엇을 대입해 줄 거냐라고 고민해 보시면 1을 대입해 주면 안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알파니까. 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나중에 부호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게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죠. 그러면 우변은 마마마로 묶으면 마이너스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괜찮죠? 좌변은 에헴 마십에다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8이다. 그쵸? 이렇게 해서 2번을 해결하는 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로서 나중에 작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요거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1번이었습니다. 자, 6-2번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약간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알아. 3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도 알아. 1이고 알파 베타 감마도 알아. 5인데 주어진 문제는요. 다음에 시계값을 구해라 이거죠. 이걸 내가 일일이 전개하기에는 싫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만 넘어가 주면 되니까 얘를 바꿔치기 해줄게요. 3 빼기 감마 이렇게. 베타 감마를 3 빼기 알파, 감마 알파를 3 빼기 베타 이렇게 치환해도 되겠죠. 치환이 아니고 변형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었잖아요. 감마를 한번 이항시키고 베타를 한번 이항시키고 알파를 한번 이항시켜서 생각해 주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엄청 쉬워 보이죠. 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x자리에 딱 보니까 이 새끼 딱 봐도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구만. 그러면 3을 대입해주면 결국은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구만.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8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6-2번은 여기 요 식의 변형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얘는 왜 x에 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6-3번이요. 알고 있는 것도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k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1입니다. 이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8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면 되겠죠. 이제 아는 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좌변은 문제에서 8이라 그랬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주면 4고요. 각각의 곱은 k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k. 그럼 2k가 마이너스 4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다. 근각계좌 관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충분히 접근해 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4번을 가볼게요. 자, 6-4번은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그랬는데 셋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비율이 2대 3대 4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근을 모두 2알파, 3알파, 4알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더해주면 5알파 플러스 4알파니까 9알파면 돼. 모두 더해준 게 9네요. 그러면 근이 1이다. 알파가 1이다. 즉 근이 1이다 라는 게 아니고 여기선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2알파, 3알파, 4알파를 근으로 하자고요. 그러니 알파가 1이 나왔으면 근이 2와 3과 4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곱은 2, 3은 6, 2, 4, 8, 3, 4, 12. 그것이 A가 될 거예요. 해서 A는 26이죠. 그 다음에 모두의 곱은 2, 3, 4를 곱해주면 6, 4, 24니까 얘는 마이너스 B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4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예요. 가능하죠. 혹은 2, 3, 4가 근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고요. x 3승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인수분해는 x-2와 x-3과 x-4예요. x 이퀄 1을 대입해주면 1 마 9 더하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주시면 마륙이죠. 좌변은 마이너스 8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우리는 2다.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6-4번이요. 넘어갑니다. 예제 7번으로 가봅시다.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2인 것도 알고 있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가 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합을 구해봅시다. 합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니까요. 얘는 6이 나오네요. 두 번째, 각각의 곱을 구해볼게요. 찢어서 곱해주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죠. 감마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세로로 더해줄게요. 세로로 더해주면 2가 되고요. 이렇게 세로로 다 더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3개씩 나오니까 아니죠. 2개씩 나오니까 2, 3은 6이죠. 1, 1, 1이니까 3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곱은 11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의 곱을 구해봅시다. 3번 모두의 곱. 모두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모두의 곱은 얘가 1이었죠. 여기가 2였죠. 여기가 3이었죠. 그럼 모두의 곱은 7이네요. 그럼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x3승 마이너스 합 x제곱 플러스 각 곱의 x 마이너스 모두의 곱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대입만 해줄게요. 그럼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11x에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런 3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7번 같은 경우는 이런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fx 이꼴 제로의 근이 한 근이 알파야. 그러면 f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한 근은 안에 있는 게 알파면 된다고. 0이 되기 위해서는. 즉 x는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반대로 한 근이 알파 플러스 1이 되려면 안에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면 f의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과정을 요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린 주어진 3차 방정식을 fx라고 해볼게요. 여기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우리는 f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인 걸 알아요. 따라서 우린 x 자리에 자연스럽게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연산만 해주면 돼요. x 빼기 1의 3승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정리해 볼게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에다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6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그럼 정리해보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1x에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어디가 틀렸나? 잠시만요. 위에 상수를 틀렸죠. 위에 상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7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연산을 통해서 만들었던 3차 방정식 하고요. 두 번째로
이건 평행이동의 느낌, 평행이동의 느낌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 혹은 어떤 새로운 근을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풀었느냐, 이런 식의 변형의 느낌을 통해서 푸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둘 다 좀 익혀주실 수 있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예제 7번이었습니다. 그럼 7-1번은 첫 번째 풀이는 너희들한테 맡길게요. 두 번째 풀이는 다시 한번 볼게요. fx를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2,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겠죠. f 빼기 x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일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건 x 대신에 빼기 x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x3승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처음에 첫 번째 풀이를 통해서도 나오는지 당신들이 스스로 관찰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2번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fx를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 이꼴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fx분의 1이 되겠죠. 얘는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일 겁니다. 즉 2의 x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의 근일 될 겁니다. 그럼 양변에 x 3승을 곱해서 정리해주고 풀면 되겠죠. x 3승을 곱해주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x 3승은 0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고차의 계수가 5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5x 3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7-2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거의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요,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계수를 거꾸로 내림차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계수를 거꾸로 써줄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5부터 쓰세요. 마이너스 5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5x 3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탄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그 원리는 좀 전에 우리가 문제를 푸른 요 방식이다라고 까지 공부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7-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이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때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x제곱의 계수가 0이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2인 걸 알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아요. 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우리 앞에서 변형하는 거 해봤죠. 모두 곱해준 게 0이라 그랬잖아. 모두 더해준 게 0이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와 같은 뜻입니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죠. 가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죠.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라며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합시다. x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b는 2이고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은 5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7-3번은 두 가지 어떤 변형을 통해서 근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식의 변형을 통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공부까지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자, 7-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7-3번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다음과 같을 때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물론 얘를 모두 더해주고 모두 각각 곱해주고 모두 곱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되겠지만 일단 우린 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주어진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b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인 건 알아요. 그쵸? 그러면 모두 곱한 게 마이너스 c니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분의 c잖아요. 그러면 역수로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c분의 감마잖아요. 즉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감마예요. 베타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알파예요. 감마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베타예요. 즉 주어진 애들을 근으로 하는 건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를 처음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을 fx라고 그랬을 때 fx를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마이너스 c분의 알파가 근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f 마이너스 cx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c분의 감마를 쓱 집어넣으면 f 감마는 0이 되잖아요.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cx를 내가 대입해 준다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cx의 3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cx의 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cx 더하기 c는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c 3승 x 3승 플러스 ac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bcx 더하기 c는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c 3승으로 나눴을 때가 이 방정식하고 똑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c 3승으로 나누면 x 3승 마이너스 c분의 a x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b x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은 0이에요. 그럼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하고 계수 비교를 해주면 끝나겠죠. 그럼 c제곱이 1인데 문제 조건에서 양수 abc라 그랬죠. c가 1이에요. c가 1이면 여기에서 b는 3이에요. c가 1이니까 여기에서 a는 5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예요. 그쵸?
지금 7-1, 2, 3, 4를 우리가 풀면서 지금 문제풀이의 해법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는 방법은 식의 변형으로서 일단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내가 합을 구해주고 각각의 곱을 구해주고 모두의 곱을 구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요거가 기본 능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필수입니다. 이것도 되고 이건 너희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훈련을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시고 반드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식을 좀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까지 익혀두시면 나중에 어떤 식의 문제를 만나도 너희들은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